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까지 됐지만 결국 주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장관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판을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민심이 심상치 않다, 당이 임명철회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터져나왔는데 먼저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기로는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외교 임명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가 되어버렸다. 지금 영끌이에서 한석을 승리해야 되는 수도권 지역의 후보로서는 아쉽죠. 특히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국면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수도권에 출마한 한 후보는 큰일 났다 싶은 심정이라면서 선거 날이 임박할수록 파장이 커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수도권 출마 후보는 한 달 뒤에 임명해도 되는 것 아니었냐면서 야당의 공천 파동 논란만 희석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미를 남기지 않게 솔직히 쳐냈으면 좋겠다면서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당이 임명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저는 그 호주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으로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종섭 대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고 바로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다고 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퍼뜨리고 협박한 황 씨의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가 반성문을 내고 선고 하루 전 공탁급까지 걸었지만 법원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퍼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형수 이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씨는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당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갑자기 재판부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한 다음입니다. 선고 하루 전인 어제는 피해 변제에 쓰겠다며 공탁금으로 2천만 원을 냈습니다. 검찰이나 피해 여성에게 대응할 틈을 주지 않은 채 형을 낮추려 한다는 기습공탁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이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말로 반성한다고 볼 수 없고 죄질도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탁금을 형량에 반영했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검찰이 황의조 씨에 대해서 빨리 기소하는 거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경찰로부터 황 씨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의 조혜연입니다. 세종시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입주 예정자들이 하자투성이 건물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이 새고 난간이 흔들리는 데다 현관문을 열면 옆집 현관문과 부딪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생겼습니다. 옆집과 비교해도 더 커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조금 이상합니다. 두 집 현관문 열었더니 맞다 가운데 걸린 겁니다. 문을 하나씩 밀자 그제야 두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씩 닫아봐봐. 하나씩. 저쪽 집 닫고 우리 집 닫고 그대로 닫아줘야지 이제 어느 집이랑 나오지. 입주를 앞둔 세종시 한 도시형 생활주택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사전 점검 때 입주 예정자들이 본 상황입니다. 모두 10세대가 이런 식으로 현관문이 서로 맞닿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쪽방촌도 아니고 고시원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우리 건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죠. 계단 난간은 깨져 덜렁거리고 곳곳에 물이 샌 흔적이 있습니다. 곰팡이 피고 담배꽁초가 난인구입니다. 미국서 40년 살다 돌아와 한국에서 처음 내 집 마련한 입주민은 낙담했습니다. 행복 도시락에서 여기를 왔거든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보는 순간 너무 불행합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참다 못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공사 측은 입주 전에 모두 고쳐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안전을 해칠 만한 중대한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간 한국계 20대 청년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 파리를 직접 가보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는데 홍지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20대 남성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미국에서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혼수 상태로 발견된 한국계 청년입니다. 저스틴 한이란 이름의 이 청년은 파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He was attacked on the street outside of a restaurant or a bar in Paris. And it happened at nighttime, and he wasn't found until the following morning. 사흘간 연락이 두절된 한 씨의 소식을 가족에게 먼저 알린 건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측은 한 씨가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제 마주한 한 씨의 상태는 더 처참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죠. 끝내 뇌 수술을 한 한 씨는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폭행 당시 영상 증거를 확보해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해당 영상엔 현지인 남성이 한 씨와 다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스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저스틴이 한 방향으로 뛰어가니까 잡아가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의자는 프랑스 시민권자로 시비가 붙은 뒤 달아나는 한 씨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우리의 백두산을 중국은 장백산, 창바이산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산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창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까지 신청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유네스코에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나눠 가지고 있는 백두산은 4분의 3 정도가 중국 땅입니다. 중국은 백두산을 창바이산이라고 이름 붙이고 10대 명산 중 하나로 홍보하면서 지난 1986년 국가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세계지질공원 신규 후보지 18곳에 대해 논의하는데 여기에 중국이 신청한 백두산이 들어간 겁니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04년 만들어져 현재 48개국 195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한탄강 등 5곳, 중국은 모두 41곳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백두산에 대해선 지난해 세계지질공원 이사회에서 등재 권고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그대로 인증될 전망입니다. 국내 학계에서는 한반도의 중요한 상징인 백두산을 중국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2019년 백두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번 논의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백두산이 중국의 산으로 세계지질공원 명단에 등재될 경우 백두산을 영토로 삼았던 고구려와 파래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